붉고 흰 꽃이 핀 나뭇가지마다 그 조사의 뜻이 저렇게 너무나 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얀 꽃이 더 하얗게 보이죠. 더 선명하게. 붉은 꽃은 붉은 꽃대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말입니다. 붉고 흰 꽃이 핀 나뭇가지마다 그 조사의 뜻이 드러나서 이런 말입니다. 붉고 흰 나뭇가지마다, 붉은 꽃, 흰 꽃이 핀 나뭇가지마다 그 조사의 뜻이 드러나서 숨길 수가 없구나. 이런 뜻입니다. 로미수는 이슬이 맺혔네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사의 뜻이 온갖 풀꽃마다 분명하다 했죠. 첫 구절에. 그것처럼 저 나뭇가지에 하얀 꽃은 하얀 꽃대로 너무나 선명하고 붉은 꽃은 붉은 꽃대로 저렇게 선명하지 않느냐. 저렇게 조사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노자입니다, 이게. 드러나서 감출 수 없구나. 근데 그게 보니까 이걸 붉고 흰 꽃 핀 가지마다 이슬이 맺혔네. 이렇게 해서 조금은 뭔가 좀 이렇게 약간은 뭔가 좀 걸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나무 가지, 흰 꽃, 붉은 꽃 핀 나무 가지마다 이슬이 맺힌 것조차도 조사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글로만 봤을 때 느낌은 조금은 뭔가 전달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거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그대로를 먼저 한번 더 하자면 조사의 뜻이 풀끝마다 분명하며 봄숲에는 꽃이 피고 새들 노랫소리 그윽하네. 아침나절 비 뿌리고 지나가니 산은 씻은 듯한데 붉고 흰 꽃 핀 가지마다 이슬이 맺혔구나. 요거는 기존의 그거고요. 조사의 뜻 온갖 풀끝마다 분명하다고. 봄숲의 꽃들이 툭툭 터지면서 새들은 지지배배 노래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네. 아침나절 비 뿌리고 지나가니 산은 씻은 듯한데 붉은 꽃, 흰 꽃 핀 가지마다 드러난 이치 숨길 수 없구나.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원래 전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그 해석하고 이 부분은 그냥 조금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음미를 해보시고 또 이걸 많이 이렇게 반복을 하셔서 반복을 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반복을 하면서 뜻을 같이 생각하면 더 좋겠죠. 읽을 때마다 이 한 구절 조이명명백초두여 춘림화발 조성유라 할 때 조성유라 하는 이 순간에 머릿속으로 전부 다 이 해석을 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셨다가 그를 머릿속으로 조이명명백초두여 춘림화발 조성유라 이럴 때 모든 게 그냥 해석이 다 똑같이 동시에 싹 지나가게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래야 이게 반복하고 반복할 때마다 명약을 그 약한 불에 오랫동안 구우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센 불에 달이면 안 되죠. 타버리잖아요. 안에 게 미쳐 우러나기도 전에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약한 불로 오랫동안 서서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야만이 그 안에 약이 함유하고 있는 그 약성을 밖으로 뿜어냅니다. 그것처럼 뜻을 모르고 그냥 조이명명백초두 춘림화발 조상류 조래우가 산여새 홍백지지 로용무
이래놓고 이게 뭔 말이었지?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뜻을 알아차리면 괜찮은데 뜻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면 그냥 녹음기가 영혼 없는 녹음기가 그냥 반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뜻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 해석된 뜻을 같이 해야 그 의미가 곰국을 끓이는 것처럼 그 탕관에다가 약을 고우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실 때 암기한 그것을 내가 진짜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순서대로요. 조이명명백초두 춘리마발 조상류 조래오가 산여세 홍백지지 로용무 이렇게 하면 외운 것 같죠? 외운 것 같은데 이거 외워진 거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한 달쯤 되면 앞에 첫 구절이 뭐였더라? 뭐 이러면서 어쩌다 한 구절 났다 해도 중간에 그게 무슨 글자가 있었는데 한 달 뒤 가면 거의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조이명명백초도 이건 순서대로 1, 2, 3, 4에서 1부터 시작하고 28번까지 순서대로만 외웠어요. 근데 이게 외워진 걸 스스로 하고 싶으면요. 제일 첫 줄은 1번입니다. 두 번째 줄은 8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21번이죠. 제일 위에 글자가.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줄은 28번이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네. 이걸 순서, 옆으로 이렇게, 제일 위에 글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한 세 번째 글자부터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셋째 줄에 세 번째 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자, 첫 줄에 세 번째. 이거를 28칸을 딱 이렇게 그려 놓고요. 내가 외운 거를 기준은 3초는 너무 길어요. 2초를 머뭇거리면 안 돼. 1초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방송 광고가 그 시간 몇 초일 것 같습니까? 실제 그렇게 긴 광고 없습니다. 10초 광고 엄청나게 긴 겁니다. 10초. 근데 우리가 머뭇거리는 거 어떤 방송에서요, 3초나 5초를 갑자기 이게 해야 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5초를 가만히 있는 거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근데 자기가 28칸을 딱 그려놓고요. 1, 2, 3, 4를 딱 써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째 글자가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데나 28번째, 14번째, 15번째 이 글을 2초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쓸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안 까먹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를 하시려면요. 외우고 나서 조이명명백초두 춘리마발 조성류 조래오가 산여세 홍백지지 로용무 요거를 외운 상태에서요. 한 10,000번쯤만 반복한다 생각하세요. 10,000번. 근데 알고 있는 거 10,000번 반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끈기가 그렇게 10,000번만 하실 수 있으면 아마 그 대신에 10,000번을 하는 대신에요. 아무리 빨리 해도 뜻을 같이 새긴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야 이게 보약을 따르는 탕관의 역할을 합니다. 뜻을 놓치고 그냥 소리만 많이 해버리면 그 효과가 좀 적습니다. 나중에 알기는 알아도 좀 늦습니다. 시간이. 뜻을 같이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이 해석을 같이 만약에
조이명명백초도 춘리마발 조상류 조례고가 산여세 홍백지지 로용모 요거 지금 몇 초 안 걸렸잖아요. 요렇게 해도 뜻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 하면은 뭐 옛날 과거에 다 경험들 하셨겠죠. 엄마 대답에 안 하면은 또 잔소리 하니까 뭐라 하니까 영혼 없는 대답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되 뜻을 같이 외워야 이 글이 의미가 있습니다. 조사의 뜻 온갖 풀끝마다 분명하다고 봄숲의 꽃들이 툭툭 터지면서 숲속의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하면서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답을 하네. 아침낮을 비 뿌리고 지나간 산은 씻은 듯한데 붉고 흰 꽃 핀 가지마다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서 감출 수가 없구나.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그 대해종고라고 하는 스님이, 요거는 여기 지금 프린트 된 데 없습니다. 대해종고라는 스님이, 여기 조이명명백초두, 여기에 이제 명명백초두의 명명조사이라, 이 말을 이제 그 하나로 붙여서 조이명명백초두 이렇게 글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썼단 말이죠. 감산 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이명명백초두라는 말도 쓰고 명명백초두의 명명조사이라 이 말 많이 씁니다. 이제 유명한 방거사와 영조 그 방거사의 딸 이야기도 있는데 그는 다음에 또 어떤 기회에 반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 대해종고, 대해 스님은 송나라 때 스님인데 이분이 가나선을 가장 정상적인 궤도로 이렇게 올려놓은 분이죠. 대해선사. 이 대해선사와 동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분은 묵조선이죠. 이 화두를 들고 선을 하라고 한 가르침을 베푼 분은 대선사고, 이스님이시고, 종고라는 이스님이시고, 천동갱지라고 하는 분은 묵조선입니다. 오로지 모든 생각을 거두고 앉았어라 이렇게 가르친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조금 하기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묵조선의 그 천동갱지라고 하는 분은 그 깨달음을 가나선의 어떤 선사들도요, 그 천동갱지 선사의 그 가르치는 방식은 가나선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의 경지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의 선사들이요, 어떤 법문을 할 때 그 이후에도요, 한참 후대에서도 그 심지를 밝힌 선사들이 천동갱지는 이 경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만큼 이분을 인정했다는 말이죠. 천동갱지 선사. 이 동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얼마나 굉장한 분이냐면, 그 시대에는 지금 가나선을 주창을 하고 가나선을 가르치는 대스님의 어떤 그쪽 회상에 굉장한 그 권력을 가진 인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어떤 가르침을 펴는데도 시대의 어떤 그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동갱지선사라는 분이 부족한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 굉장한 그 장무진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스님 쪽에 어떤 제자로 있었는데 있고, 또 수많은 어떤 권력층의 사람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이 천동갱지 스님은 법문을 하신다 이러면요, 그 시대에 주류는 지금 가나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천동갱지라는 분이 법문을 하면
한 3,000명이 모인다면요. 대예수님은 그 당시 한 1,000명 정도를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것이 누구보다도 더 분명했다는 거죠. 그 어떤 가르침의 어떤 방식이나 이게. 근데 이 천동갱지 스님의 문집을 보면요. 이분이 너무나 해박한 분이 돼가지고요. 그분이 쓴 글, 그 시문이나 이런 문장을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체 이 해박하고 박식한 분이 돼가지고 이분이 글을 쓴 그 글들을 보면 너무나 함축성이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요. 글이 어렵습니다. 당신은 어렵지 않으니까. 아는 사람은 글 쓰는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후대에 저희들이 풀어먹으려 할 때는 너무나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대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글이 그렇게 막 어려운 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의 어떤 그 경지에서도 천동갱지라는 분이 훨씬 좀 더 이렇게 그 뭐랄까요?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언어를 구사를 하신 분이라. 그 문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을 뭐 이렇게 이분이 더 낫고 이분이 좀 못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문장 자체로만 봤을 때 어떤 천동갱지 스님 같은 경우는 한 대학원 이상의 어떤 그런 문장력을 구사를 했다면 대예수님은 한 고등학생이 구사할 수 있는 문장쯤이 아닐까. 아마 뭐 가나선 하시는 어떤 이 수자심들이 와서 뭐 멱살 안 잡을란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거는 제가 그 문장상 놓고 봤을 때 어떤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를 이렇게 탁 이렇게 그 반복해서 곱씹은 다음에 이렇게 그걸 음미를 해보면 굉장히 천동갱지 스님의 어떤 글이 참 품위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글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 풀기만 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어려운 걸 조금 이렇게 곱씹어서 그렇구나라고 긍정을 할 때쯤 되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만큼 많이 씹어야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그 풍부한 맛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생시 사지생이요 사시 생지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노 탄연평 무피무무차라 그랬습니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죽은 놈이 생이. 그래서 경전에서는 사생취생이다 그럽니다. 사생취생이라 그래요. 경전에서 뭐라냐면 생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의 이름을 버리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사생취생이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생취생이야. 죽음이 그냥 이름이 바뀌는 그런 상황일 뿐이라 어떤 뭐 다른 게 아니고 생수를 물을 끓여 가지고 물을 끓였습니다. 물을 끓이는 순간 분명히 생수였는데 물을 끓이는 순간 탕수가 됩니다. 뜨거운 물. 탕수하면 뜨거운 물이죠. 탕수라. 근데 짱꼴라들은 지금 뜨거운 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가 모르겠다. 중국말 하신 분들은 아실걸요. 개수라 그러죠, 개수. 열개자, 물수자. 우리는 뭐 뚜껑 열린 물인가?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생수병에 뚜껑 열어놓은 게 개수인가? 근데 지금 물이요. 잠겨있어서 잠겨있단 말은 차단 말이고 열려있단 말이 지금 이게 확 이완이 돼가지고 지금 열려있단 말이에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물이 가진 그 성분을 두고 지금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참, 그래서 한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탕하면, 아, 뜨겁단 말이구나 하는데, 그렇게 쓴단 말이죠. 분명히 지금 생수였어요. 근데 저 포트에 딱 넣어서 끓이는 순간 탕수가 돼. 뜨거운 물이 돼요. 그까지도 또 괜찮아. 근데 저 스틱 커피를 하나 딱 타는 순간 이거는 생수도 뜨거운 물도 아니고 그냥 커피예요. 순간순간 그 이름을 버리잖아요. 생수라고 하는 이름을 버려요. 생수라는 이름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요. 또 생에서 이 생의 이름을 다시 버리는 순간 커피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또 딱 생깁니다. 끊임없이 생과 사가 반복이라요. 그러니까 생과 사를 다르게 볼 게 없다는 거죠. 생은 사의 생이요. 죽은 사라고 하는 놈이 생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사라고 하는 것은 생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양로탄연평이라 두 길이요. 생과 사라고 하는 두 길이 그냥 평탄할 뿐이에요. 항상 평행선이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 분명히 1리터의 물을, 생수를 포트에다 넣고 끓이면 끓는 물도 역시 1리터입니다. 거기다 커피를 탁 타면 커피도 1리터예요. 생과 사가 동등해요. 그 한 몸 속에서 지금 끊임없이 생수가 색깔 바뀌었다고, 또 온도가 달라졌다고, 생과 사가 그것을 변하잖아요. 그까지만 되나요? 커피 탔으면 어쩝니까? 딱 마시잖아요. 그럼 1시간 뒤우면 나오는 거는 소변입니다. 그거는 생수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커피도 아니고, 다 버렸어요. 소변이요. 이렇게 또 생을 바꿔요. 끊임없이 생과 사는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겁니다. 무피, 부무차라. 피차가 없어요, 거기는. 이것저것, 이거다 저거다고 어떤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런 것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매 순간 까먹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뺏겨버리거든요. 뭔가를 할 때마다. 뭔가 재밌는 것은 재밌는데 혹해서 뺏겨버리고요.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쁜 거기에 나를 뺏겨버려서 그걸 놓치고 삽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생과 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눈을 뜬 거를 생이라고 한다면 눈을 감은 건 사라요. 눈을 감은 입장에서 눈을 뜨면은 사를 버리고 또 생을 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 깜짝거리는 이것도 오른발 왼발로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걸음을 걷는 것, 이 자체도 끊임없이 생과 사의 반복입니다. 기무생사. 그렇기 때문에 생사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무피차라. 또 피차가 없는 것이라.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단지 이름만 생과 사라고 붙여놓았을 뿐이라. 그래서 명명백초도 저 풀꽃을 보라고. 저 풀꽃마다 분명하게 조사의 뜻도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것하고 지금 생수를 끓이면, 가마솥에 끓이면 뜨거운 물이 된다. 이 이치라는 거죠. 풀꽃마다 분명하다. 조사의 뜻이 분명하다. 이 말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두가 다 공유하자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인물에게, 참선을 하는 사람에게만 어떤 전제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자는 거죠. 생과 사는 단지 이름일 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한 10분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